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나이브 대표원장 손형빈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요즘 현피 뜨는 우리 슈퍼스타 용찬우 님의 우리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심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어느 편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성형 수술을 하시고 있는 상태에서 현피를 이제 뜨시는데 있어가지고 나 성형 수술했는데 현피 떠도 될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프로복서들도 콧대 수술을 저한테 하시면서 나 이거 수술하는데 이거 실리콘 빼고 해야 돼요? 아니면 그대로 해도 돼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성형외과 의사로서 괜찮은지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현피 뜨기 전에 내가 한 성형 수술 과연 괜찮을까? 슈퍼스타 용찬우 씨가 성형 수술을 했는지 제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대로 공부한 대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로만 봐주십시오. 자, 딱 보면 눈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분은 용찬우님의 경우에는 단꺼풀이고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눈을 앞을 정면 주시할 때. 하지만 최근에 그림을 보시면 쌍꺼풀, 약간 속쌍꺼풀이 보입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부분절개라든지 아니면 메모를 했을 때 나오는 증상이고요. 절개를 했을 때는 약간 폭이 좁아요. 그래서 절개를 했을 때는 인앤아웃 폴드로 눈이 시원하게 가는데 그렇지 않고 속쌍꺼풀로 인폴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부분 절개만 했거나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눈두덩이를 보십시오. 과거의 눈두덩이가 이렇게 두툼한 거에 비해서 약간 슬림하죠. 약간 화장도 했는 것도 있지만 슬림한 거는 지방을 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코를 보시면 이제 요 사선의 그림을 보면 애매할 수도 있는데 옆 그림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이분은 여기 코에 실리콘이 의심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코끝이 높아져 있어요. 기존의 코를 보시면 요 코끝과 콧구멍 사이의 거리가 거의 1대1인데 반해서 현재의 사진은 콧구멍과 코끝과의 거리가 1대2 정도로 높아져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코 수술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콧구멍도 보면 과거는 동그란데 약간 스페이드 모양이죠. 콧구멍을 이렇게 올린 것대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스페이드 모양이 됩니다. 헤어라인을 보시면 과거에는 보시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머리를 내리더라도 이 갈라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점점 헤어라인이 약해지는 거예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통 헤어라인이 이렇게 M자가 오기 마련이에요. M자가 오게 되면 소위 포마드 형태로 하기에 힘이 약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머리카락이 충분한 것은 약물 치료를 받으신다든지 모발 이식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발 이식 했는지 여부는 이 올백, 포니테일을 해봐야지만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주변 머리보다 심은 부분이 미묘하게 두껍게 보이거든요. 보시면 이 좌측 옆으로 탈모가 굉장히 진행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 부분이 언밸런스하게 두껍다. 일반적으로는 이 포마드를 하기 어려운데 반해서 이분은 포마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수북하다. 이 말은 약간 모발이식 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눈, 코 했고요. 모발이식 의심이 되고 이분은 윤곽은 했는 것 같지 않아요. 윤곽은 과거에도 이 광대뼈와 이 턱선이 라인이 날렵합니다. 좋습니다. 피부도 굉장히 곱고요. 여기 보시면 입을 벌렸을 때 과거에 보면 입 코너가 이렇게 명확합니다. 입을 벌렸을 때 보통 이렇게 각이 예각이 지는데 입꼬리 거상술을 하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술 형태가 굉장히 어색하게 얇아지면서 입꼬리가 위로 있습니다. 살짝 벌리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꼬리 거상술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꽤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광대가 발달되시고 하악이 발달돼서 얼굴이 밝은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병원에서는 쌍꺼풀을 하시라, 입꼬리 거상술을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더불어서 이제 콧대를 이렇게 하시면 밸런스를 좀 맞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입꼬리 거상술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성형이 의심되거나 성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현피를 떠가지고 우리가 펀치로 인해서 싸움을 한다, 이게 이제 관심을 가지시죠. 첫 번째로는 코 비주입니다. 코 비주. 코를 이렇게 수술했는 거 보니까 요 정도 높이를 하려면 비중격을 아마 썼을 거예요. 본인의 원래 코에서 비중격을 채취해서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 기증력을 이렇게 보통 올리거든요. 그래서 꼬맸어요. 그래서 코 비주를 높였는데 이 비주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코를 펀칭을 맞으면 비중격이 찍 소리가 나요. 여러분들 싸워보신 분들 아시죠? 저도 맞아봤는데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삐익 소리가 나요. 그게 비중격이 와작거리는 겁니다. 안쪽에 와작거리면은 성장이 덜 됐을 때 약간 코가 휘어지지만 성장이 다 됐을 땐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수술을 하셨을 때는 이게 휘어지면 코끝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면 재수술을 해야 돼요.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콧대 실리콘은 몸에 안전한 에어백의 역할을 해요. 에어 실리콘을 역할합니다. 코뼈를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들 놀랍죠? 코를 펀칭을 맞았을 때 콧대를 보호해 줘요. 콧대를 보호해 주지만 이 실리콘 주변에 이렇게 피막이라는 게 쌓여 있어 가지고 보호를 하는데 지나친 과도한 펀칭을 하면 이 피막이 찌지직 그러면서 실리콘은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거 역시나 실리콘을 다시 빼고 재수술을 해야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실리콘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뒤틀려도 몸에 불편함이 없는데 비중격으로 해서 코 비주를 코 끝을 올려놓은 게 휘어지게 되면 무조건 재수술이거든요. 그래서 가드를 하실 때 코끝을 좀 주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머리를 당길 수 있어요. 헤드락을 할 때 머리를 당길 수 있어요. 머리를 당겨가지고 만약에 모발 이식을 했거나 원래 머리가 뽑힌다면 뿌리채 뽑히면 그 뿌리가 소실되는 거예요. 한 올당 2,000원에서 4,000원 시세. 그래서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의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뭐 쌍꺼풀 같은 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붓더라도 부으면 쌍꺼풀이 풀어진 것처럼 이렇게 부었다가 다시 빠지면 쌍꺼풀은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수술을 안 했지만 이빨 이게 하악골이 이렇게 돌출이 돼서 아마 이분은 그 이빨 교정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빨이 부러지면 여러분들 그 부러진 이빨을 가지고 바로 치과에 가서 시멘트를 해서 고정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빨 한 개 되게 비싸더라고요. 잇몸이 날아가게 되면 이거 임플란트 해야 돼요. 코끝하고 잇몸 요건 가드를 해서 좀 주의를 해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않고 잘 화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궁금하신 사항이란지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댓글에 알려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바